뉴미디어 아트 프로그래밍 응용 0번째 수업입니다. 정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0이라고 숫자를 붙여봤습니다. 강사 소개부터 할게요. 우선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승범이라고 합니다. 지난 학기 그 디지털 아트 프로그래밍 기초 강의로 서울예술대학교랑 처음 인연을 맺었고요. 아마도 이번 2학기 수업에도 지난 학기에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몇몇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강일 첫 강의인데 동영상 강의라 많이 여러분들 당황하셨죠? 네.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개강일이 이제 8월 26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인 거죠. 네. 지금은 그 전이지만 제가 당연히도 9월 이후인 9월 2일이 그 개강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 다른 일정을 일요일, 월요일로 해서 잡아버려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동영상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욕구가 충돌이 되고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죠, 제가. 새 학기 학생들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원래 계획되었던 워크숍에도 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워크숍이었어요. 단순히 뭐 돈을 버는 워크숍이 아니라 돈을 버는 워크숍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여러분 수업을 빠진 게 아니라 그동안 저랑 여러 해 동안 그런 인연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과 대상으로 같이 모여서 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중요한 워크숍들을 가지는데 그런 모임을 미리 준비 그 모임을 미리 계획된 거여서 아무튼 꼭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개강일을 그러니까 빼먹어야 하니 뭐 여러분한테나 또 학교한테나 너무나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첫 단추인데 말이죠. 그리고 역시 또 워크숍 참여를 취소하면 그 외 다른 저랑 또 관계됐던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도 또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이런 등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욕구들이 충돌을 하면서 어,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제가 이틀 전에 이제 며칠 동안 지난 4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월, 화, 수, 목 그 섬에서 워크숍이 있었고요. 다행히도 그때 섬에서 그 저 촬영을 도와줬던 친구가 그 여러분과 같은 서울예대 학생이어서 저한테 개강일을 알려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안 그랬다면 정말로 8월 26일 날 오늘 8월 26일에 아예 얼굴도 못 비치고 그냥 수업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큰 사고를 칠 뻔했죠. 네.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결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뭐 디학과의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좀 상의를 드렸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해결법이 생각났는데요. 보통은 첫 수업은 그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첫 그 수업은 강의를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게 그 정정 기간이 있어서 학생들이 변동이 발생하면 왠지 첫 강의를 못 들은 학생들도 발생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둘째 수업에도 오리엔테이션 내용들을 간략하게 반복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정 기간 전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소한의 수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이번 어, 동영상 강의 목표로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와 동시에 원래 계획되었던 워크숍에도 참석하는 게 여러모로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동영상이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앞에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교님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방영이 되고 있지만 역시 상호작용이 없고 일방적으로 틀어지는 동영상은 매우 지루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수업에 대한 핵심 사항만 소개하고 오늘 수업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누군가는 함성을 지를 것 같네요. 다시 강세 소개로 돌아가면 제 이름은 김승범이고요.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해야 하지만 우선은 제 사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운전면허 재발급 때문에 사진을 새롭게 찍었는데 왠지 실물보다 잘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예 이렇게 PT에 올렸고요. 역시 예 뽀샵질이 돼서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요새는 제가 좀 뉴미디어 작가 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남이 그렇게 불러주면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법한 그런 뉴미디어 아티스트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 스스로는 그 메타미디어 창작자가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그 어린 미디어 창작자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동영상 강의여서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말하는 거여서 뭐 자세한 사진을 일부러 제가 뺐는데요. 어린 창작자라든지 뭐 메타미디어, 지금 언급하고 있던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어 지금은 말고 수업이 진행되면서 차차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이번 수업에 관련해서 그 핵심적인 사항들만 우선 전달을 해 드리면 첫 번째로 항상 제가 수업을 시작하면 꼭 강조하는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금 교수 강사의 자기 개념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지난 학기에도 언급도 했었고 어 제가 뭐 과거에 했던 다른 수업들도 항상 수업이 시작되면 꼭 강조를 하고 꼭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벽 교수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존경하고 있는 조벽 교수의 명강의 노하우 노와이라는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어 개념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그 교수 강사분들이 뭐 이러한 자기 개념을 갖고 강의를 한다고 보통 합니다. 뭐 소크라테스 뭐 어떤 느낌인지 뭐 소크라테스처럼 강의하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뭐 회의 진행자, 뭐 전문가, 뭐 장군, 뭐 이런 스타일의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회사 사장, 코치, 관광 안내자, 뭐 다양하게 자기 개념을 갖고 강사에 임하시는 분들이 강의에 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중에서 코치라는 자기 개념을 갖고 계속 강의에 임하고 있고요. 이 코치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치 뭐 보통 뭐 선수 뭐 축구 선수라든지 축구 경기 뭐 보통 일반 스포츠 경기에서 꼭 항상 있는 사람이죠. 코치라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인데 하지만 쉬운 단어이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코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 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포츠 코치 이런 어떤 직업의 코치라기보다는 방법론적인 코치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먼저 코칭에 대한 그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예요. 티머시 골웨이라고 유명한 컨설턴트인데 코칭이라는 개념을 항상 적용하고 있는 컨설턴트인데 특히 이너게임이라는 개념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식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칭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묶여있는 개인의 잠재 능력을 풀어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코치의 가르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점들을 볼드체로 이렇게 강조해 봤습니다. 잠재 능력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칭이고 그 다음에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했던 그 여러 가지 자기 개념, 강사로서, 교수로서 자기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코치라는 자기 개념을 갖고 여러분한테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이 코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한 학기 동안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바로 코치구나. 그다음에 내가 바로 이번 학기 동안 코칭을 받으면서 어떤 뉴미디어 아트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뭐 이런 프로그래밍 개념들을 배우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업 계획인데요. 아마 상당수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때 읽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뉴미디어 아트 프로그래밍 응용으로 보통 B반, C반이라고 불리는데 두 개의 수업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잠깐 수업 계획서를 같이 읽어보면
뉴미디아트 프로그래밍 수업은 뉴미디아트 작업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개념을 익히고 구체적인 작업물로 응용해보는 수업입니다. 라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혼동될 수 있었을 텐데 A반, B반, C반으로 2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반이 보통 약간 응용 면에서도 조금 고급 응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되게 구체적이고 조금은 기존의 프로그래밍 개념들이 좀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B반 역시도 약간은 응용 면에서 좀 더 기존의 프로그래밍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설계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응용이긴 하지만 이제 C반은 비록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 있고 혹은 모르고 있더라도 이런 수업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개념들을 이해하고 싶은 학생들 대상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B반, C반을 맡게 되었는데 B반이 좀 더 기존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생각하고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원래 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약간 코칭 수업이다 보니까 반응적인 설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비록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각각 B반과 C반 맞게 계속 그 설계가 바뀌면서 수업 내용들을 여러분과 계속 맞춰가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거나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C반에 가야지 뭐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좀 더 응용적인 B반 듣고 싶은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뭐 B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뭐 B반, C반이랑 크게 다를 게 없게 제가 우선은 내용을 설명을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큰 차이는 없어요. 이번 학기 수업의 목표는 자신의 생각을 뉴미디아트 프로그래밍 창작물로 만드는 기술적, 개념적, 그리고 사회적 방법과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해 놨고요. 구체적인 그 목표는 구체적인 실습을 통해 프로그래밍 개념을 다집니다. 그 다음에 뉴미디아트 프로그래밍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를 익힙니다. 아무래도 응용 수업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작품 완성에 필요한 기술 외적인 협업, 공유, 비평 방법을 배웁니다. 앞서 말했던 이 사회적 방법과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각자의 개념 전달을 위한 개성적인 디지털 표현 양식을 발굴하는 게 목표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방적으로 그 한 가지 뭐 형식, 양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기보다는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원하는 표현 방식, 그 다음에 생각하는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을 어, 여러분 각자가 그런 방법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표현 양식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혹은 발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코칭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이나 어떤 교재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아직은 좀 실험적이긴 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 구성원에 맞게 그 우리의 레퍼런스를 직접 구축하는 과정이 될 건데요. 이번 레퍼런스가 단순히 이번 학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와 관련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후배라든지 혹은 뭐 다른 우리 과 학생이 아니라 다른 과 학생들한테도 두고두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이런 레퍼런스를 만드는 작업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가 이번 학기 목표이긴 한데 차차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방식은 좀 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매 그 차시 수업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조금 어떤 응용 이게 이 수업이 대체 어떤 내용을 배울까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수업, 지금 수업이고요. 아쉽게도 그 아이스 브레이킹 창작 워크숍 같은 것도 같이 못해서 아쉽긴 한데 동영상 강의로 좀 대체되었고요. 기본적으로 2주간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복습하면서 지난 학기 때 분명 프로그래밍을 배웠겠지만 우리는 주로 프로세싱을 다루긴 할 건데요. 지난 학기 때 배웠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은 복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아직 처음 접한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2주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기 속도에 학습 속도에 맞춰 가지고 프로그래밍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5반 학생들한테는 아마 한 주가 더 그 기회를 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 그 내용들을 조금 개념들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2주 혹은 몇 주간은 기초적인 라이브러리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비록 프로그래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프로세싱 전체를 다 알지 못하지만 몇몇 내 표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배우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간고사가 있고 앞서 프로그래밍 그 기초 라이브러리 기초들 배웠지만 이것만 이 시간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자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렛츠라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서로 나눌 수 있는 어떤 활동들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10가지 라이브러리를 다 가르쳐 주고 이걸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조별 형성이 돼서 각자한테 의미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찾고 그 라이브러리들을 렛츠라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수업 전체 학생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건데요. 설명이 자세하진 않지만 이 사이트 URL을 찾아가 보면 렛츠가 어떤 활동인지 어떤 워크숍인지 개념들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실제로 렛츠라는 활동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마 레퍼런스 기억으로 여러분들 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학생들은 한번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9차시부터 그 다음 차시 라이브러리 렛츠가 끝나는 차시부터는 그 공모전 관련된 수업들이 좀 진행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떻게 보면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응용 수업이기 때문에 그 기말 프로젝트 보통 의뢰 진행되는 기말 프로젝트 한 번의 기회로 어떤 실전적인 프로젝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작은 사이클로 그런 기획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표현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짧게 그 사이클을 도는 경험들을 이런 미니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이 경험들이 짧게 진행되지만 나중에는 기말 프로젝트에서 좀 더 큰 사이클로 실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을 같이 경험하면서 뉴미디어 아트 프로그래밍의 어떤 응용에 대한 경험들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수업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더 대화가 되는데 설명이 되는데 보통 나선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 저자 워크숍,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보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든지 큰 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 뭐 대표적으로는 버전 관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수업 목표에서 사회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 왜냐하면 뉴미디어 아트 프로그래밍의 응용이라 해서 그 어떤 내용적인 기술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가 끝나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충돌되거나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이런 과정들도 저는 응용의 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안에 그 수업 계획서를 본 친구들은 약간 이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제가 말했지만 대체적인 흐름들은 같기 때문에 이 과정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차이점이라면 여러분들 구성원에 맞춰서 서로 같이 대화를 해 나가면서 반응적으로 이런 수업 내용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거나 혹은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왔던 어떤 평가 방식, 학교의 평가 방식이랑 좀 다르게 복식형 평가 방식이라는 걸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앞서 교수 강사의 자기개념이 소개를 할 때 그 조별 교수의 명강의 노하우이라는 책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식을 저는 차용을 해서 매 학기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학생마다 어떤 배움의 방식이라든지 유형들, 공부하는 방식들이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정 하에 성적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 그냥 스타일 맞춰 가지고 계속 자기 그 수업을 들어 나가는 거고요. 공부를 해 나가는 거고요. 어 그 학생에 대해서 저는 앞에 있는 A, B, C 각각 다른 퍼센티지로 어 모두 성적을 매기고 이 중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것들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 자 A 방식 보면 뭐 출석 30%, 과제 10%, 중간평가, 기말평가 30, 30 이런 식으로 총 100%를 하고 있고요. B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출석이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B 방식 같은 경우는 기말평가 가장 높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C 방식 같은 경우는 중간평가, 기말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퍼센티지가 되어 있고 대신 출석이 40%로 되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충 이게 어떤 유형인지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B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어 뭐 대기만성형이라 그래야 될까요? 마지막에 가서 그 조금 기말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한테는 좀 유리한 방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 방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간평가랑 기말평가는 조금 상대적으로 못하더라도 꾸준히 출석을 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유리한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A 방식 같은 경우는 좀 평균적으로 출석이나 중간평가, 기말평가를 좀 골고루 반영하는 그런 유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뭐 A형일까 B형일까 C형일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 스타일 맞춰 가지고 그냥 그 수업을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러분한테 각각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적으로 계산해서 각각 A, B, C 모든 유형들을 다 성적을 매길 거고요. 이제 그중에서 높은 걸 채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친구들은 그 주변의 선배라든지 특히 이제 2학년 지난 학기 2학년 학생 중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그 선배나 뭐 학생들한테 뭐 물어보거나 문의해 봐도 되고 혹은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저한테 따로 메일을 보내셔도 제가 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여러분을 배려해서 유리한 방식으로 성적을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의 소통 도구를 설명드리고 또 플러스 아주 간단한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 어떤 몇 가지 소통 도구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이메일 계정을 하나를 통일해서 쓰도록 하나 맞춰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 학생들이 구글 계정을 하나씩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구글 계정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어, Gmail에 가입을 해서 구글 계정 하나를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제가 그 구글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강제적으로 계정을 하나씩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제인데요. 위 계정으로 저에게 아래 제 메일이 있죠. picxenk@gmail.com 이 메일로 저한테 아래 제목으로 인사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괄호로 서울 예대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전반이면 오전반, 오후반이면 오후반이라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학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이름 이걸 제목으로 한 다음에 본문에는 자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다음에 관심 분야, 그다음에 이번 수업, 2학기 수업에 대한 기대 사항들을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Gmail 제대로 다 만들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어떤 학생들인지, 그다음에 어떤 관심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제라고는 하지만 간략하게 뭐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금 지루할 수는 있을 텐데요. 동영상을 끝까지 관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에 제대로 동영상이 아니라 제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